이자는 폐하를 시해하려고 했던 자이옵니다. 이 흉터를 보십시오. 강감찬은 박진의 옷깃을 강제로 제낀 뒤 현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진의 상반신엔 화살에 맞고 아문 흉터가 있었습니다. 현종은 몽진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과 황후를 습격한 복면인들. 그 무리 중 한 명이 어깨에 화살을 맞고 도망쳤던 과정을 말이죠. 현종이 박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중추사의 말이 사실인가? 개경부유는 어서 대답하라. 그러자 박진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감히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저는 중추사에게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강감찬이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이자는 지난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전사하자 폐하께 앙심을 품고 개경으로 올라와 무장들의 환심을 산 것이옵니다. 황후전하께도 접근하여 동북면과 서북면의 병사들이 개경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수를 썼사옵니다. 박진이 강감찬의 주장이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제가 두 아들을 잃은 건 맞사옵니다. 하지만 거란이 저희 아이들을 죽인 것이거늘 어찌 감히 폐하의 탓을 하겠습니까? 제가 앙심을 품은 대상은 폐하가 아니라 거란입니다. 무장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한 것도 무장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어 그들이 거란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의는 이 고려와 황실의 안녕에도 한미하나마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동북면과 서북면 병사들의 출정을 막도록 황후전하께 요청한 것은 폐하를 위해서였사옵니다. 무장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폐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동북면과 서북면 군사들의 진격을 막지 못해 개경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면 궁지에 몰린 개경 무장들의 혼란스런 마음을 다독이지 못했을 것이고 폐하나 황후전하의 옥체 또한 보존하기 힘들었을 것이옵니다. 저는 억울하옵니다. 박진의 기도 안 찬 거짓말에 이번엔 참지정사 최양이 나서서 말합니다. 폐하가 충주 근처에서 습격을 받으시던 날 개경부윤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날 개경부윤 박진이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사온데 이동 경로가 폐하의 몽진 경로 쪽이었다 하옵니다. 또한 그날 이후 개경부윤을 제외한 그의 사병들은 고을로 돌아오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다는 말도 있었사옵니다. 개경부윤 역시 돌아온 이후부터 한동안 두문불출하였다고 합니다. 의는 황실의 호위 병력에게 사병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일 것이며 개경부윤 역시 화살에 맞은 부상 때문에 와병 중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항의 말을 듣자 박진은 억울하다며 반박을 합니다. 저는 몽진하시던 폐하를 뵙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 몽진하신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저와 사병들은 혹시나 있을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와 사병들은 거란군 일부와 교전을 벌였습니다. 제 사병들은 모두 전사했고 저만 운이 좋아 어깨에 화살을 맞고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거란에게 화살을 맞은 백성들이 수만 명은 될 터인데 어찌 화살의 흉터만으로 저를 대역죄인으로 몰아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핍박하는 대신들에게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시옵소서. 증거라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박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감찬이 현종에게 고합니다. 증거를 확보했사옵니다. 개경부윤을 치료한 의원에 따르면 개경부윤의 어깨에 박혀있던 화살엔 응양군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응양군이 개경부윤에게 화살을 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개경부윤을 치료했던 의원이 증거인 화살을 갖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옵니다. 강갑찬의 말에 박진의 눈빛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소리를 내며 국문장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현종과 대신들이 바라보니 상장군 최질이었습니다. 최질은 전날 무장들과 과음을 한 터라 오늘 입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이 국문을 받는다는 말에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최질은 현종을 매섭게 보며 말합니다. 개경부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폐하께선 국문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종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가 몽진길에서 짐을 시해하려고 했던 자인지 확인해보고 있던 거요. 그 말을 듣자 최질은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또 무장들은 배제한 채 문관들만 데리고 정사를 처리하고 계셨군요. 그러자 강감찬이 최질을 보며 말합니다. 우리가 무장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무장들이 술에 취해 국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개경부윤 박진이 폐하를 시해하려고 했다는 증인도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요. 그러자 최질이 강감찬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자신만만하시군요. 만일 개경부윤에게 죄가 없다면 어쩌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바로 그때 관리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립니다. 증인으로 출두하기 위해 개경으로 오던 충주의 의원이 실종되었다고 하옵니다. 현종은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실종되었는가? 개경성 근처에서 자신을 호송하던 군관들을 뿌리치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옵니다. 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사옵니다. 보고를 듣자 박진의 입에선 비릿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종과 조정 대신들은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박진이나 박진을 감싸는 무장 세력에게 살해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황만으로 의심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강감찬이 현종에게 고합니다. 호송에 실패한 군관들을 불러 문책을 하여야 하옵니다. 정말로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판별해야 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질이 강감찬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주라니 그럼 누군가가 증인을 죽여서 개경부윤을 위해 입막음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개경부윤을 반드시 대역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중추사가 손을 썼을 수도 있지 않소? 박진도 현종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건 저를 개경부윤에서 몰아내기 위한 음모입니다. 중추사는 제가 못마땅했기에 이렇게 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저를 치료한 의원마저 겁박했을 것입니다. 의원은 아마도 폐하께는 차마 거짓을 고할 수가 없어서 벼랑에 몸을 던진 것 같사옵니다. 최질은 박진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장들을 호출해 강감찬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현종을 보고 말합니다. 중추사가 선량한 관리를 겁박하며 국정을 농단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중추사를 하옥하고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최질의 어이없는 요구에 현종이 화가 나 외칩니다.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 의혹을 제기한 중추사를 겁박하고 있는 것은 상장군이요. 현종의 말을 듣자 최질의 눈엔 쌍심지가 켜졌습니다. 최질은 현종이 강감찬의 하옥을 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질은 현종의 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강감찬을 끌고 나가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국문에서 못 밝힌 의혹은 저희 무장들이 밝혀낼 것입니다. 최질이 퇴장하자 박진 역시 그를 따라 나갑니다. 최질과 박진이 명백하게 황제에게 무례를 범했지만 조정 대신들도 현종도 그 잘못을 따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황제 시해 사건의 진상은 유야무야 묻히게 되었고 강감찬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용수가 강감찬을 찾아 개경에서 만나는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드라마 전개와 역사적 사실 등에 기반해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